1팀, 1팀 수업 준비됐으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팀 머신러닝 스터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울 거는 로지스틱 회계랑 확률적 경사관법 그리고 다음 회계입니다. 먼저 로지스틱 회계는 선형 방정식을 사용한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이름에 회계가 들어가긴 했지만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다중 분류는 타깃 클래스가 2개 이상인 분류 문제를 의미합니다. 우선 이렇게 두 가지 메소드를 배울 건데 첫 번째 것은 서영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1팀 머신러닝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것은 로지스틱 회기, 확률적 경사방법 다항 회기입니다. 우선 로지스틱 회기는 선형 방정식을 사용한 분류 알고리즘이고, 다중 분류는 타깃 클래스가 2개 이상인 분류 문제를 의미합니다. 로지스틱 회계로 이진 분류 문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준비 과정은 익숙하니까 생략해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분류 모델이면 선형 방정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확률값을 도출하려면 0부터 1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시그모이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z값이 양의 무한대로 가면 1에 수렴되게 되고 음의 무한대로 가면 0에 수렴되게 됩니다. num파이를 사용하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0.1 간격으로 배열 z를 만든 후 z 위치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낼 수 있습니다. num파이 배열을 true, false 값을 전달하여 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렇게 5개의 배열이 있을 때 a와 c의 값만 골라내기 위해서 해당 원소에만 true 값을 전달하면 a와 c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제 로지스틱 회계로 간단한 이진 분류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불리언 인덱싱을 이용하여 도미와 빙어의 데이터만 골라냈고 이 데이터로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훈련해 보면 됩니다. 5개의 샘플을 예측해 보았을 때 두 번째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미로 예측되었습니다. 예측 확률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열은 음성 클래스의 확률이고 두 번째 열은 양성 클래스의 확률입니다. 사이킨러는 타깃 값을 알파벳 순서로 정렬하기 때문에 방어가 양성 클래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지스틱 회기로 이진 분류가 수행 완료되었고 이제 로지스틱 회기가 학습한 개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형 방정식 형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학습한 방정식을 보니 선형 회기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로지스틱 회계로 다중 분류를 수행해 볼 건데, 아까 생략했지만 훈련 세트랑 테스트 세트 도출한 거가 과소적합인지 과대적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았을 때, 둘 다 확인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먼저 테스트 세트 5개의 샘플에 대한 예측과 예측 확률을 출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화살표는 PPT 오류이고, 첫 번째 샘플을 확인해 보았을 때, 여기 세 번째 열이 84.2%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니 세 번째가 농어에 대한 확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이진 분류는 샘플마다 양과 2개의 확률을 출력하고 다중 분류는 샘플마다 클래스 개수만큼 확률을 출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중 분류는 클래스마다 z값을 하나씩 계산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Z값을 출력하는 클래스가 예측 클래스가 되게 됩니다. 이진 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다면 다중 분류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용하여 Z값을 확률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제 뒷부분은 다른 팀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이나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확률적 경사각법은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점진적 학습 기법입니다. 이름에서 확률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알 수 있듯 무작위로 선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사를 따라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그림처럼 다리가 너무 길다면 오히려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적절한 학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 확률적 경사각법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씩 데이터를 선택하는 확률적 경사각법, 여러 개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미니 배치 경사각법,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배치 경사각법입니다. 에포크는 데이터를 한 번 모두 사용하는 과정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여러 에포크를 통해 모델을 점진적으로 학습시킵니다. 손실함수는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 측정하는 척도로 값이 작을수록 더 좋은 예측을 의미합니다. 손실함수는 모델이 틀린 정도를 수치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측 확률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타깃값에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로 계산됩니다. 타깃과 예측이 가까울수록 손실값이 작아지고 반대로 멀어질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모델은 점점 더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로지스틱 손실함수는 흔히 사용되는 손실함수로 이진 분류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와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분류 문제에서 더욱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에포크가 진행될수록 모델은 데이터를 점점 더 학습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에포크는 데이터를 한번 모두 사용하는 과정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학습할수록 더 점점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에포크를 수행하면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적합은 훈련 데이터에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테스트 데이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적합 전에 적절히 학습을 종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훈련 세트의 정확도는 점점 높아지지만 에포크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세트의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과적합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기 종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스터디 여기서 이제 마치고 그 다음 금요일까지 과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저번에 밀렸던 그 다음 챕터 분석 과제랑 사이클론 페이지 분석 과제 해오시면 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